챗 GPT로 지브리풍 이미지 SNS로 유행. 일본 기자들이 지브리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브리가 대답을 해줍니다. 예, 노 코멘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난리난 AI 저작권이라는 내용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요 며칠 사이인가요? 예, 요 최근에 많이 난리죠. AI 혁명이다. 이 AI로 인해 가지고 뭐 사람 삶이 바뀐다. 근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죠. 저희는 이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AI님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쭉 보다가 아니면 컴퓨터로 딱 켜서 바깥에 얼굴이 나올 확률을 누가 점지하나요? AI님이 점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미 AI는 이제 신 이상이거든요. 예, 이 영상도 AI가 점지해 주길 바라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AI인데 요새 이제 AI 중에서 그 챗 GPT 관련해가지고 많은 좀 혁명 같은 게 있었죠. 흔히 말하는 챗 GPT가 이제 그림도 그려준다. 옛날에도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하고 자세하고 마치 전문가처럼 진짜로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화가처럼 이게 챗 GPT가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네 라는 게 꽤 많이 화제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최근에 엄청 시끄러워요.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기존의 이런 뭐 만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뭐 저작권에 있어가지고 이 AI가 과연 어디까지 진출하냐, 그리고 기존의 저작권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은 요즘 큰 화두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고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뉴스를 좀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오픈 AI가 개발한 이 챗 GPT가 지금 엄청 화제인데 처음에 챗 GPT가 나왔을 때도 뭐 특이점이 온다, 지금부터 없어질 직업들, 앞으로 떠오를 직업들, 아마 이런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몇 년 지났는데 아니 뭐 내 밥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도 없고 평소 때 뭐 AI 볼 일도 없는데 뭐 바뀌었어? 라고 느끼시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 최근에 한 번 더 이제 챗 GPT에서 여러 가지 좀 나왔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 3월 26일 기사입니다. 챗 GPT에서 고급 이미지 생성 기능 탑재. 일본에서 있잖아요. 각종 이제 기자들, 그 다음에 각종 이 IT 관련한 사람들이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막 냈습니다. 챗 GPT로 사건 만화를 만들어 보았다. 이래가지고 이런 기사도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챗 GPT가 이제 그린 만화다. 이래서 나오는데, 이 일본어는 좀 이상한 한자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그 일본어만 보면 이거는 AI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인데 그렇죠. 그림은 좀 있잖아요. 제대로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챗 GPT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이 혁신을 일으켰다. 이런데 떠들썩하죠. 여러분 혁신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기자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어떤 테스트? 예, 이겁니다. 기사를 하나 던져줘요. 야, 이 기사를 좀 알기 쉽게 표로 하나로 만들어줘.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표를 만들고 알기 쉽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혁명이다라는 식으로 좋게 보도하는 것도 있는데, 네. 오늘 얘기한 건 이게 아니죠. 이렇게 좋은 의미로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다른 의미죠. 일본에서 저작권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알려진 기업. 미국의 미키마우스, 디즈니가 있다면 일본에 누가 있습니까? 예, 스튜디오 지브리가 있죠. 지브리. 예, 바로 이 지브리 관련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당장에 3월 28일 일본 후지TV가 보도했습니다. 지브리풍의 이 그림이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투고 SNS에 올라가는 게. 이거 이제 최초에 투고한 사람이랍니다. 이런 본인들의 사진이 지브리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확실히 지브리스럽네요. 분위기가. 놀랍죠. 이걸 기계가 그냥 바로 만들어주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 있잖아. 들고 와가지고 자, 제 그림을 지브리 좀 스럽게 그려주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 정도로 잘 그릴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빠르게. 이게 약간 저작권에 여러분 이게 약간 접촉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지브리 풍의 그림이라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좀 더 있잖아요. 그냥 외설적이라든지 지브리가 안 할 것 같은 장르를 예를 들어서 지브리 풍 그림으로 올려서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막 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스튜디오 지브리가 뭔가 하나 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그런 지브리풍 그림으로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길지도 몰라. 흔히 말하는 커미션 장사. 예, 그러면은 뭔가 이 스튜디오 지브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AI의 저작권적으로도 이게
괜찮나? 안 괜찮나?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챗 GPT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SNS로 유행,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라고 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3월 27일 보도를 했거든요. 일본의 자존심 지브리 아닙니까? 미국의 디즈니, 일본의 지브리.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약간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는데, 당장에 뭡니까? 이 오픈 AI, 이게 사장님입니다. 우리 AI를 가지고 지브리 그림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선생님들, 나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본에서 교도통신화에 박제를 해버립니다. 챗 GPT로 지브리풍 이미지가 유행해서 SNS에 이게 범람하고 있어. 야, 이거 저작권 우려가 있는데, 그걸 만든, 뭡니까? CEO의 SNS, 소셜미디어의 프로필 메인 사진이 이거야. 이걸 일본 미디어가 딱 박제를 해두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대충. 여러분,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 좀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브리 풍의 그림이거든요. 예, 오픈 AI가 말하는 거는. 화풍은 저작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그런 느낌 뭐 어쩌겠어. 약간 그런 게 나오는 건데, 반대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회사에 이게 이미지에 피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이게 떡밥이 나왔잖아요.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각종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프포스트네요. 지브리풍의 생성 AI 화상을 챗 GPT 등이 유행하고 있다. 예, 지브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예, 드디어 이제 이 일본 기자들이 지브리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기 지브리 담당자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브리가 대답을 해줍니다. 예, 노 코멘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노 코멘트. 좋게 생각하면 이런 멘트가 안 나오죠. 노 코멘트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기분 좋은 사람들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 이러지. 노 코멘트라고 하면 싸하잖아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일단 지브리는 호가 낸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게 조금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이전에도 스튜디오 지브리가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AI 생성하는 지브리 그게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SNS상에 가짜 지브리 성명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막 각종 지브리 밈으로 그림이 SNS에 올라가. 그러니까 누가 어떤 SNS가 야 지브리가 발표냈어 니들 저작권으로 잡아간대 라고 가짜로 만들어서 낸 거예요. 이걸 또.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 지브리가 이걸 보고 성명을 냈어요. 이거는 우리 서류가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러분 의외로 저작권이 약간 좀 일본에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게 AI 시절이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담당자가 노코멘트를 했잖아. 근데 그 노코멘트를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사가 있어요. 인터뷰가 있어요. NHK 스페셜이라는 일본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 2016년 다큐멘터리.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특집입니다. 끝나지 않는 사람 미야자키 하야오. 은퇴본부가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이제 작품 그리시는 지브리의 뭐 살아있는 증인 미야자키 하야오인데, 이게 NHK가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어떻게 지브리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를 밀착 취재한 거예요. 계속 붙어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 그랬는데 여기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느낀다. 이거는 아마 좀비처럼 나오는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봤습니다라는 걸 미야자키 씨가 보고 얘기한 내용이죠. 그렇죠. 당시 초창기 AI 기술을 보고. 예. 그러니까 이게 2019년이 돼서도 뭡니까? 똑같이 이게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극히 불쾌하네요. 어쩐지 생명에 관한 모욕을 느낍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씨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런 직업에 대해서 저런 있잖아. 사람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약간 적대심 같은 게 당시 다큐멘터리에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초보 기술이었던 2016년 당시 기술이 2015년이 되니까 마치 뭡니까? 와, 진짜 뭔가 지브리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일본에서 꽤 많이 지금 말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지브리라는 게 한번 이렇게 확 퍼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AI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진짜로 스튜디오 지브리가 만든 것 같은 AI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성우의 목소리를 AI가 따라해가지고 그 성우가 말하지도 않는 목소리를 AI가 따라한 가짜 AI 지브리 풍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이런 AI 관련해서 이런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뭔가 좀 그런 경고성의 약간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일본에 이런 각종 NHK, 요미우리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대형 언론사들이 좀 비중 있게 이걸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작권 위반이다까지는 말하기에는 엄청 허들이 높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해도 되는 일인가? 그렇죠. 좀 생각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이거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여러분 상도덕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돈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있잖아. 이걸로 다른 사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상도덕으로 너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 일본이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지만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림을 그려서 그 먹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이 있잖아. 인공지능, AI, 내 그림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브리가 얘기 못하면 우리말도 결국 법적으로 지켜주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가? 그러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라는 불안감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AI는 신이 아닙니다. AI는 여러 가지 있는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내서 이게 발달된 게 이게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브리는 AI에게 정보를 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냥 지들이 가져가서 쓴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허락을 한 적이 없어요. 일본에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터 뭐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일본을 대표하는 게 어디? 바로 이 스튜디오 지브리. 이 친구가 지금 그 기로에 섰다는 겁니다. 지브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뭔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은 나머지 중소 일러스트레이터 뭐 작은 업계는 무너지지 않을까? 왜? 야, 지브리도 허락을 하는데 네가 뭔데 막아? 이런 말 나오면 끝나잖아요. 또한 지브리조차도 싸울 수 없는 일인데 개인의 나는 어떻게 해?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저작권이 엄청 엄한 나라예요. 일본의 사람들이 저작권 인식을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는 걸로. 예, 제가 몇 개 보여드리면은 일본의 그 패스트 영화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죠. 유튜브에 영화 줄거리 그거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들요. 여러분 일본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잡아냈어요. 저작권으로. 3명에게 5억엔 배상 명령, 50억 내라고. 50억. 왜 영화 편집해서 네가 함부로 올렸으니까. 이게 판결이 나오고 했거든요. 전혀 큰 채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이게 당시에 엄청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왜? 아니,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었어? 이걸 왜 이렇게 잡아? 그래서 당시에 일본 경제신문이 특집 기사까지 만들었어요. 2023년에. 수입의 70배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 이 사람이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건 저작권이야. 다 빨간불에 길 건너는데 왜 나만 무단횡단으로 잡아요?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고 있는 게 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은 잡아내는 겁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일본에서 그래서 엄청 좀 세게 들어가요, 여러분. 약간 좀 우리가 봤을 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면 안 해야 되는데 왜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나는 화가가 아니니까, 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니까, 뭐 나는 애니메이터가 아니니까 그거 뭐 다 재밌게 보는 거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시는 분, 당장에 이게 AI의 시작입니다. 이제 박간영 오상 추미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은 AI 박간영 오상 추미코가 나와가지고 자! 보도록 합시다 이러면서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영상의 패턴을 다 학습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AI가 나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는 거야. AI 박간영 오상, AI 추미코 등장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것도 지브리 풍 그림을 AI로 돌리는 거를 지브리가 하면은 상관없다고 느끼는데 지브리가 아닌 제3자랑 지브리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로 만에 하나 모르는 사이에 이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브리의 작품의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든지 한다라면은 저작권과 또 다른 의미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본에서는 AI의 공격이다 라고도 말하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애니메이션, 뭐 만화 이런 산업이 발달된 일본, 이 AI의 도전에 과연 어떤 식으로 답을 낼지 앞으로가도 주목되는 모습이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よし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게 재밌습니다. 야, 정말 그래요. 신기하거든. 그렇죠. 이런 사진도 지브리가 돼? 나도 지브리의 캐릭터가 돼? 우와. 근데 우리가 저런 걸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 감정 아닙니까? 지브리 풍 캐릭터가 되었다라고는 아무도 안 느끼죠. 내가 지브리 만화 속에 들어간 캐릭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좋아하잖아요, SNS에서.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브리가 아니라 지브리 풍이 비슷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어줘요? AI라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 이게 없는데 명확한 규제라든지 확립된 개념이 없는데 갑자기 기술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앞으로가 더 주목이 되는데 지브리가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주목된다. 바로 그런 점이죠.